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잘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오늘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책을 읽다가 보면 분명히 자신이 관심사가 조금씩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조금 생각 정리랑 그다음에 시각화 이런 거에 좀 관심을 좀 그동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나비 책을 통해서 이제 비주얼 싱킹이나 마인드맵 이런 것들도 좀 배워봤고요. 그리고 이제 싱크와이즈 이런 걸 활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퓨처 매핑이라고 해서 이제 시각화 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도구들을 조금씩 배우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요건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얼굴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초역 다빈치 노트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초역이라는 말이 사실 저한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찾아봤더니 초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 선생님의 초서의 초자와 같은 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문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번역했다는 건데요. 이 저자는 아마 초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빈치 노트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엮어냈던 거기 때문에 초서란 초역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책을 양재나비 선정도서가 되기 전에 한번 읽었었어요. 여기 보면 역사상 가장 비범한 인간의 7가지 생각도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구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인터넷에서 내용 쳐다보지 않고 그냥 클릭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이 책을 처음 읽고는 전 사실은 느낌은 속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이 다빈치를 우리가 역사상 가장 비범한 인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 인간관계를 잘해서가 아니라 뭐 몰입을 잘하고 뭐 행복을 찾은 그런 인물을 우리가 기억한 게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 박식한 지식을 가졌고 거의 천재에 가까운 천재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수많은 노트를 남겼는데 그 사람한테는 특별한 생각 도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자가 이제 의도한 걸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했다. 어쩌면 제가 보고 싶은 걸 봤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 책의 뒤에 보면 뭐 천재적 자군 원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타이틀을 쓰거나 아니면 이 저자가 원하는 다빈치스트가 되는 방법 이런 식의 부제를 달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잠시 했었거든요. 이 저자는 자신의 이름에 다빈치라는 말을 넣을 만큼 엄청나게 다빈치를 좋아하고 많이 압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의도를 명확하게 22페이지에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재의 모습이 아니라 다빈치는 노력과 전략으로 결실을 이룬 인간이다. 그의 이제 노트를 쭉 읽다 보니까 삶의 모습이라든지 사고방이라든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이런 7가지의 힘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 힘들이 무엇인지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저는 이 책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비의 베스트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그러면 이 책에서 내가 진짜 얻고 싶은 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다시 이 책을 읽었었거든요. 제가 여기 생각도구란 단어에 꽂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그러면 생각도구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통찰하는 힘과 창조하는 힘을 집중적으로 생각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빈치는 사실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위키피디아를 검색하면 다빈치 양력을 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화가가 있었고 기술자가 있었고 건축가가 있었고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다빈치는 다방면의 전문성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 다빈치에게서만 다빈치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았던 특별한 능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다빈치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해봐서 묻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다빈치가 저희가 이 사람이 훌륭한 천재성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사람이 남겨놨던 수많은 노트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트에 무엇을 기록했고 그 노트를 어떻게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그 노트에서 어떤 사고를 이어갔으며 그다음에 이런 노트를 평생을 이렇게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책을 읽었습니다. 여기 문구를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창조와 창의력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건데요. 이게 아주 익숙한 문구이죠.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다른 천재라고 부르는 스티븐 잡스의 얘기입니다. 스티븐 잡스는 창의력이란 것을 이제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창의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에 실제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본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은 경험했던 것을 새로운 것으로 연결했을 때 생각나는 것이고 경험함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과정을 정확하게 거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제 창의라는 것이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기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빈치에게는 창의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한 도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페이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23세부터 노트에 기록한 습관을 들였었고 40년 넘게 직접 기록을 했으며 30세가 넘었을 때에는 다양한 크기의 노트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휴대하고 다니고 이동 중에도 끊임없이 메모를 적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의 가장 큰 도구가 아마 연필과 종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히 늘려 있는 도구이긴 하지만 아마 가장 강력한 생각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다빈치의 노트가 잃어버린 것까지 생각하면 거의 2만 장 가까운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노트가 메모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과 연구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일단은 천재적인 사람을 창조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을 무엇을 보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본 것에 그치지 않고 기록을 사실을 해야지 남아있으니까 다빈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록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처음에 나온 문장이죠. 다빈치 문장이죠.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말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행운을 만나는 앞머리를 꽉 잡아라. 그다음에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이익을 뺏길 걸 염려하는 사람이고 이익을 소중히 여긴다면 나누는 사람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다빈치가 생각하고 사고한 것들을 사색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찰하고 실험한 내용들을 남겼습니다. 사실은 다빈치는 저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관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사소한 것까지 다 관찰을 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옆 얼굴의 코는 10가지 종류가 있고 앞 얼굴의 코는 11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연을 관찰하고 인물을 관찰하고 사물을 관찰하고 동물을 관찰하고 수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그걸 기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찰의 정도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자세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록에 보면 이게 자신의 예술과 공학에 유용할 것 같은 아이디어도 이렇게 기록에 남겼는데요. 여기 보면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을 다빈치가 남겼는데 여기 노트에 보면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단비 스케치라든지 그다음에 이 작품에 적용할 원근법을 활용한 스케치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빈치 여러 작품들도 이렇게 대부분들은 스케치나 그다음에 연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 노트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퀴즈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인간의 형상을 한 거대한 형체들이 나타날 것이다. 당신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들은 엄청난 크기는 줄어든다. 라는 퀴즈 혹시 맞추실 수 있을까요? 이게 뭘까요? 혹시 이거 퀴즈의 정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채팅에 잠시 남겨주실 분 있을까요? 사실 이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 소실점,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여기 불빛에 비친 사람의 그림자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걸 왜 나타냈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다른 책에 이 문구가 나왔는데,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농담이나 수수께끼도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고 해요. 유의하고 농담하고 이런 것들, 사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남겼고요. 공연을 위한 의상 디자인이나
우화, 재치 있는 대사를 궁중의 연애를 위한 대사 이런 것들도 기록했었고요. 심지어는 지출 내역이라든지 할 일 목록도 남겼다고 하는데 할 일 목록이 좀 재밌었어요. 보면 특히 이렇게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한 목록을 좀 많이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사는 아무에게 어떤 책을 빌려라. 그다음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고 같이 연구하자. 어느 민족에게 가서 얼음 위를 걷는 방법을 배우자. 거의 발을 관찰하는 자. 딱따구리 혀를 묘사해보자. 사실 저희 같이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거기에도 다 호기심을 가지고 정말 지적인 유의와 호기심을 가지고 즐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점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나중에 이게 연결돼서 하나의 통합되는 모습들을 나중에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다빈치의 노트를 보면 우리는 사실 TV나 뉴스 신문님들에서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하고 멋지고 정말 완성된 모습들을 작품들을 생각하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 노트에 수많은 노트에 대부분이 그냥 막연한 생각, 반쯤 완성된 아이디어, 덜 다듬어진 스케치, 밀색되지 않은 소금 문문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사실 저희들 적는 기록들이 거의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빈치가 내가 쓴 노트 이거 정리해서 책으로 내야지, 논문으로 발간을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 실제로 그걸 한 번도 내지 못했다고 해요. 그냥 오로지 남게 그 기록이 난데 그래서 첫 장에 나는 성공하지 못했네 이런 말을 했던 다빈치 모습이 약간 오버랩되면서 약간 재밌다는 생각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다 기록에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굽힌 허리에 어느 거대한 동굴 앞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망연히 굽힌 허리에 왼손을 대고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대고 찌푸리무가 오른손을 대고 이렇게 동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다음에 잠시 시간이 흐르자 내 마음속에 느닷없이 공포와 욕구라는 두 감정이 꿈틀거렸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사실 본인이 했던 행동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지 않았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그 순간을 기록하고 그 감정들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생각해봤을 때 사실은 아마 이런 생각들이 나중에 공연을 했을 때 대사에 이렇게 나오게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거나 했을 때 인물의 감정이라든지 표정들을 묘사하거나 표현할 때도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녹아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물이 왜 흐르는가? 왜 흐르면 끝이 나는가? 물이 왜 산의 정상에서 솟구쳐서 올라오는가? 계속 질문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호기심을 계속 이동시켰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타인의 의견에 강한 인내심으로 어떻게 해서 하라. 그 다음에 비판하는 글을 읽는지 아닌지 생각해라, 반성하라. 그 다음에 해부할 때는 시작해서 어디로 끝내라. 이렇게 명령어의 형식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요. 사실 이거는 본인이 할 일이잖아요. 본인이 하는 일이고 본인에게 하는 말인데 왜 명령어로 굳이 썼을까? 사실 저희도 이제 투두리스트 작성할 때 뭐뭐 하기보다는 뭐뭐 은정아 뭐뭐 해라라고 했을 때 좀 더 행동을 촉발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좀 다양하게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오나르도야 너도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가라고 해서 자문하고 자답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기록들은 약간 수평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해요. 우리는 사실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수식적이고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생각들은 이제 한 페이지에 생각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게 수평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했는데요. 실제 다빈치가 이렇게 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물을 생각하다가 이런 이미지를 넘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인물을 그렸다가 기하에 관련된 도형을 그렸다가 자연을 그렸다가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들이 이렇게 점프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연계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자신의 사고 나름대로서는 그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그때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여백을 남겨놓는 게 다빈치의 습관에서 이제 어떤 걸 기록해야 할 때가 어떤 여백을 찾아서 그냥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미지로 기록하는 걸 아주 강조했었는데요. 그림은 그림과 도표의 문자를 능가한다. 문장은 그림과 도표에 종속한다.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통역이 필요 없이 모든 인류가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미지로 기록을 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여백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뭐 그림을 그리고 도형을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문장을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이틀을 계속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여기 뒤에 시간이 흐른 후에 사고의 결과를 이제 더 첨언해서 쓰기로 이렇게 사실 사고의 과정이 농후해지는 과정들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 달 지난 노트, 1년 지난 노트들을 이렇게 되돌아가서 보고 그때 기록들 더 첨언하기도 하고 잘못된 걸 수정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쭉 거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독서 기록 같은 걸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보는 일들은 잘 없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면 그냥 원석이고 데이터에 불과하지 않은데 이걸 제대로 가공했을 때에 진짜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게 아닐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떤 생각들을 이어간다 한번 더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더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사실 금방 맞추실 것 같은데요. 사슴의 뿔, 낙타의 머리, 토끼의 눈. 어떤 동물일까요? 여기도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세요. 입 주변의 긴 수염, 81장의 비늘, 잉어의 발톱. 어떤 동물일까요? 네, 이게 동양에서 말하는 용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용의 모습도 우리가 창조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이게 앞서서 스티븐 잡스가 창조를 하는 건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연결하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뭐 김정은 교수님은 뭐 에디톨로지에서 편집하는 게 창조이다. 그다음에 뭐 이 책에서는 리노베이션 하는 것이 창조이다. 이런 얘기. 사실 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다빈치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었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 선인의 발상을 배우기, 그다음에 기존의 가치관 사고에 자신의 메시지를 더하기, 외견을 더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걸로 이제 리노베이션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그림이 아닐까 하거든요. 실제로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이거는 다빈치의 발상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이거 비슷한 그림을 그려내는데 이게 다빈치가 이걸 보고 좀 더 다시 한번 이 진짜 시체의 비율이 맞는가 이렇게 다시 재어보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디테일을 살려서 이렇게 좀 더 세련되게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다빈치의 아이디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빈치도 그 역할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빈치의 생각들, 방법들을 좀 찾아보니까 일단은 관찰을 아주 심하게 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빈치는 물의 흐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구멍으로 빠져나갔을 때 이게 어떤 모양을 일으키는지 장애물을 놓았을 때 어떤 흐름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거기서 머리카락의 모습들을 연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게 달리는 그림에서 이렇게 인물의 머리카락이라든지 달리는 말들에게 말 갈기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이제 물의 흐름에 따라서 연구한 결과 뭐 댐을 건설하게 된다든지 댐을 건설하는 아이디어를 내게 된다든지 아니면 물에 흐르는 운동이라든지 충격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제 나중에 힘의 원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파동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던 거죠. 사실은 정말 사소한 관찰에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 이렇게 걸리지 않는 조합도 연결해보고 대비되는 모습들도 연결해보고 양파와 인간의 뇌를 연결해보기도 하고 이건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용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다빈치도 이렇게 용을 그렸는데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봤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하는 능력이 자신의 기록했던 것들을 연결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했던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손정희 회장의 300가지 명사를 연결해주는 강제 연결하는 그런 것들도 소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융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상이라든지 최후의 만찬이 그냥 단순히 그림으로 보지 않을 수 보면 안 되는 게 정말로 수많은 과학이 숨어 있잖아요. 이게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그 미소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 당시에 다빈치가 해부학에 그렇게 몰두를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부를 해서 입술의 근육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미소들이 여기다가 기록을 오로지 녹여내고 담아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상세하게 기록했던 그런 것들이 인물의 감정의 표정에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보면 카오스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런 경험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어제 제 앞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는데 제 앞에 선 분이 오래된 가죽 가방을 들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가죽 가방에는 가죽의 고유의 무늬가 있을 것이고 그분이 사용하면서 생긴 주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접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특별하게 형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알 수 없는 이게 혼돈 속에 이미지가 있는 상태였는데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 살짝 불빛이 비치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언뜻 봤을 때 제가 이 가방 속에서 그 아저씨의 가방 속에서 코뿔소의 형상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오스 스페이스 이미지를 찾아라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런 과정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재밌었던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다빈치도 이런 과정들을 즐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미지를 계속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만 떠 있으면 사실은 구체화된 형태를 만들어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생각을 연결해서 그 이미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했을 때 어떤 형체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책에서 보면 이렇게 끝부터 생각하라는 역산사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신은 디테일이 존재하니까 아주 작은 것들도 놓치지 말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유연한 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그 기록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오랜 연구를 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설을 세우고 생각해왔지만 어떤 관찰이나 이런 걸 하다가 이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에 그 견해를 뒤집기도 하고 다른 방향에서 검증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도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다빈치가 노트를 어떻게 기록을 했으며 그리고 이제 그 기록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는 지금 세상에도 다빈치만큼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바인더예요. 자, 사실 저희가 바인더 이거는 여담인데요. 여기 바인더 이렇게 속지 봤을 때 여기 사실 이렇게 생긴 페이지를 봤을 때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다빈치의 노트와 비슷하게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잠시 했었거든요. 이게 여백을 남겨놔서 기록하라 이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이 책에 보면 코덱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빈치의 무슨 코덱스. 그 코덱스라는 게 이게 낱장을 책처럼 묶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빈치가 이렇게 책으로 된 이런 노트 같은 걸로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지만 낱장의 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록을 많이 남겼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묶어서 편찬하고 코덱스를 만든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전달되면서 재편집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 그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낙찰받아서 아주 비싸게 낙찰받았던 그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건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고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바인더 역시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낱장의 책이 이런 노트이긴 하지만 이게 설치할 수 있고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언제든지 테마별로 서버 바인더 이렇게 코덱스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 대부분 기록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도구가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 앞에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필사고 내용 환상하는 내용들을 쓰고 그 위에 키워드를 달거나 태그를 다는 연습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한 페이지에 그런 주제들을 했을 때 코덱스처럼 연기를 하기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책에서는 독일식 카드 정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독일에서는 노트 대신에 이렇게 카드를 정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용을 쓰고 이렇게 발췌한 내용을 쓰고 뒤편에는 자신의 생각 변을 쓰고 위에 이제 키워드를 쓴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게 카테고리가 되어서 이런 정리를 지는 것도 좋지만 카드를 펼쳐놓고 아까 다비치가 한 것처럼 뭐 상반되는 의견의 얘기를 이렇게 같이 갖다 놓고 얘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유사한 것끼리 모아서 생각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고를 연결하고 융합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디지털 시대에 사는데 아날로그적인 방법만을 고수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가장 좋은, 그러니까 원석을 기록하기에 가장 좋은 그 도구가 이렇게 에버노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여러 많은 노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노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보관하고 그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기에 가장 좋은 게 에버노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에버노트에 있는 검색 기능이 아주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키보드로 넣은 것도 검색할 수 있지만 내가 손으로 쓴 것도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게 강력한 검색 도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카테고리로서 이제 노트북 해가지고 250개 정도의 이상의 이제 노트북을 만들어서 내가 테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에버노트의 가장 큰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태그라는 기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태그는 이제 거의 이렇게 만약에를 달 수 있는데 이 키워드를 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이걸 자료를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책을 읽고 놀라운 감정을 느꼈던 책들을 한 번 더 찾아보자 이렇게 했을 때는 놀람이라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태그를 열면 거기에 제가 관련된 책들을 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기 너무 좋고 그다음에 아까 독일식 카드 정리법이라든지 바인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지털적으로 좀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석의 걸 그대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션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그걸 가공해서 어떻게 보여주는 거라면 이건 이제 자의 아이디어를 저장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를 돕는 도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데 사실은 사고를 돕는 도구는 이제 독서만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명자와 친해져자 죽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조금씩 활용하고 있는 방법, 제가 생각 정리라든지 관심이 조금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활용하는 방법 중은 싱크와이즈라는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디지털된 마인드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싱크와이즈는 가장 좋은 게 있는 게 전내적인 사고, 자매와 우진을 통합해서 사고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의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사고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책을 정리하고 뭐 기록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들을 발산시키고 아이디어를 연결시키고 뭐 이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거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건 퓨처 매핑이라는 건데요. 다빈치가 이미지로 생각하여라, 역산적인 사고를 하여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간다 마사노리라는 일본의 분이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미지를 그려보고, 이제 나의 삶의 역사에서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꺼내보고, 뭐 이런 과정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걸 잘 아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이 퓨처 매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보지 않고, 그다음에 꾸준히 해보지 않으면 이게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꾸준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미지로부터 사고를 끌어내고, 그다음에 그런 훈련들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이제 꾸준히 좀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심 있으시면 이런 책들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기록이라든지 생각 방법들을
생각했었고, 우리도 이렇게 기록하고 생각했다면 저희도 이제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거든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나도 이미 증명한 사실이다. 내가 이런 방법을 써봤더니까 내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연구한 다음에 잠시 이제 잠재의식을 넘겼을 때에 나는 모먼트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되게 미적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였대요. 그럴 때 그가 한 얘기가 창조력에는 생각이 무르익고 직관이 단단해지는 시간이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재적인 사람은 때로는 가장 일을 적게 할 때 만으로 성취한다고 했는데 여기 전제는 분명히 그 전에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생각하고 그 과정들을 거친 후에 이게 적게 일할 때에 그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책을 읽고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걸 조금 더 숙성시키고 이런 시간들도 저희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마지막 퀴즈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노트를 바꿀 때마다 새 펜촉으로 두 개의 단어로 된 문장 하나를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은 무엇일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마다 노트를 펼쳤는데 그 노트에다가 두 단어를 썼었어요. 문장이요.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죠? 힌트를 드리자면 원더걸스의 유명한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시작, 마감, 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딴딴딴딴딴딴 노래 원더걸스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요. 텔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트를 새 노트를 딱 펼친 다음에 거기에다 텔미라고 적었대요. 나에게 알려달라는 얘기잖아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가 탐구하고 있고 갈구하고 있다. 자연에서 배울 자세가 되어 있고 사람에게서 배울 자세가 되어 있고 관계에서 배울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나에게 알려달라. 나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썼다고 해요. 너무나도 되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전율을 느꼈었는데요. 사실은 내가 배운다기보다는 사실은 듣고 내가 이해하겠으니 당신은 이해하겠으니 세상을 이해하겠으니 나한테 알려달라고 말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훌륭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계속하겠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했었대요. 그리고 말년에 남긴 노트에도 계속하겠다라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데 이제 이게 좀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텔미와 계속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창의력의 대명사였고 홀리스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결과의 모습을 저희는 보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은 끊임없이 기록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게 머릿속으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절한 도구를 활용해서 기록하고 쓰고 했던 것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요. 이런 기록할 수 있다는 힘은 관찰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관찰했을 때 그냥 이렇게 대충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나한테 의미를 만들고 거기서 연상을 하고 관찰들 과정을 거쳤었고 이 관찰할 수 있었던 힘은 끊임없는 호기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너무 궁금했죠. 나한테 말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호기심이 원천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 마지막에 생각했을 때 저는 지적인 유의를 즐겼었고 그 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무언가 하나를 관찰했는데 거기서 무언가를 발견을 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해결되구나. 그러면 또 다른 거 관찰해볼까? 또 다른 거 생각해볼까? 그럼 그 기록을 남겨볼까?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가 온 게 아니라 정말로 지적인 너무 재밌어. 그 작은 경험, 그 하나가 시작되셔서 끊임없이 이걸 반복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반복이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발전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아까 모르겠어요. 너는 왜 이렇게 불쌍한가?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정치 얘기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퇴보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성게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시간도 있었을 거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모습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쩌면은 인간적인 모습들을 이 책에 사실은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가정을 가졌었던 거는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 잘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뇌과학자가 뇌의 영역의 일부분을 차단했을 때에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더 큰 능력을 보이는 게 사람의 뇌라고 하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도 기록하고 생각하고 이런 능력은 되게 뛰어났지만 그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데에는 재주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논문 하나 써내지 못했었고, 그다음에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40년이 50년간 그랬었어도 완성을 하지 못했었고,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했으니까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내가 완성하는 걸 내가 못하니까 내가 못하는 걸 계속 집중을 했었으면 잘하는 일을 참 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차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의 이 저자가 7가지 생각의 도구를 얘기했는데, 저 이 보면서 다시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떻게 자신을 존중하는 힘이 안 생겼을까요? 이렇게 관찰하고 연구했는데, 몰입하는 힘이 생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관찰하고 생각하고 통찰하는 힘과 창조하는 힘이 당연히 생겼을 거고요. 내가 배우고 싶은데 나 혼자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인과관계를 맺는 능력도 생겼을 것이고 실천하는 힘도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행복을 불러하는 힘도 분명히 이 사람이 가졌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다빈치의 결과의 모습이 아니라 과정으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사실 저는 이제 창의력 이런 거에 관련돼가지고 좀 더 책을 좀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나비의 그 전에 이제 추천 도서였던 책 아이디어 생산법이라든지 또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아이디어 생산 관련된 이제 광고 책인데 되게 재밌게 읽었었고요.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책들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 싱킹 아까 제가 퓨처 매핑 얘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이걸 저희에게 전달하시는 서승복 코치님도 이걸 1년 이상 꾸준히 하지 않으면 별로 효과를 못 느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심 가신다면 정말 좀 더 열심히 기록하고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고 제가 제대로 전달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어쨌든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고 여러 선배님들한테 좀 도움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